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사주 상담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을 강의 드리는데, 호랑이띠와 닭띠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호랑이띠와 닭띠가 만나면은 그 원진살에 해당되는 겁니다. 원진살과 또한 기문관살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살이라는 것은 사주에 있으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생길 것이고, 또한 정신병에도 걸려본다, 이런 살이에요. 기문관살, 원진살, 이것은 그 의처살, 의부살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살이 사주에 있으면은 그 의부증이 생기고 의처증이 생긴다.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는 이유는 상대방이 물론 그런 요인을 만들겠습니다만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깊어져서 정신병까지 확산된다, 확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원진살이나 기문관살이 사주에 있으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정신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런 살이 있어서 힘들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또한 조그마한 일에도 의처증, 의부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굉장히 시비가 많이 발생하고 싸움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남성들이 의처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병적이죠. 매 시간마다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어디에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지금 내렸느냐, 지금 가느냐, 온갖 전화를 다 해서 그 생활에 정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폐단이 일어나고 있죠. 또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의부증이 있으면은 이 남자가 나가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겠지, 지금쯤 다른 여자하고 나쁜 짓을 하겠지, 온갖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정신병에 걸리는 겁니다. 특히나 그 궁합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호랑이띠와 닭띠가 만난다는 것은 원진살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싫어지고 원수가 되는 살이죠. 그래서 자그마한 일에도 늘 싸움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투고 쌓이다가 나중에 이별을 하는 이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원진살과 기문관살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힘들다, 정신병에 걸려본다, 이런 거죠. 운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닭띠가 닭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호랑이, 해의 만날 때에는 반드시 사람으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리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그 토끼띠죠. 그런데 원숭이띠와 원진살이 되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가족과 힘든 일이 발생한다. 가족이 힘들게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힘든 일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힘든 일을 만들지 말고 스스로 그런 걸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살은 옛날 5,000년 전부터, 10,000년 전부터 이렇게 사용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철학 하신 분이나 또 무당 처음 하신 분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서 써먹는 것인데, 어찌됐든 호랑이띠와 닭띠는 그 궁합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무당들은 안 돼, 뭐 상충살이다, 뭐 원진살이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문관살, 원진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호랑이띠와 닭띠가 만나서 이별수가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정신병에 걸리고, 또한 그 부부간에 서로 의심을 많이 해서 의처증과 의부증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살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더욱더 건전하게 생활을 바꾸고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신뢰를 줘야 됩니다. 이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신뢰를 못 줄 때, 안 줄 때 발생을 합니다. 예컨대 남자가 회사에 가서 정상적으로 잘 퇴근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온갖 핑계를 대고 늦게 오고, 그러다가 집에서 전화를 받을 때도 나가서 받고,
또한 잠금을 해가지고 딴 사람이 못 보게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부인은 점점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의심을 하다가 나중에 도가 지나치니까 관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신은 왜 나가서 전화 받느냐, 왜 문자를 지우느냐, 온갖 그런 의심을 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그래서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착한 부인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부인을 의심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처증이 생기죠. 또 의처증이 생기면은 부인이 어디가 친구와 만나서 차를 한잔 하러 가도 그걸 의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수시로 전화를 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점 깊어져서 의처증이 아주 깊어져서 큰 싸움으로 번지고 나중에는 서로 헤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기본적으로 원진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45년간 경력이 있는데 45년간 경험을 했을 때는 이 원진살이나 기문관살이나 다른 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상 살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도 초보 때는 이 살을 적용해서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45년이나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술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다루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진살이나 기문관살이나 상충살이나 이런 것들이 살에 불과하다, 점성술에 불과하다. 점성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금하고 정말 답답할 때 가서 의존성으로 물어보고 상담으로 가고 그러는데, 점성술이라는 것은 그게 맞아도 그만이고 안 맞아도 그만인 것이죠. 여러분이 점을 치러 갔지만은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저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점괘라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원진살, 기문관살이 있더라도 여기다가 너무나도 비중을 두어서 맹신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건전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고 부부간이라면 상대에게 믿음을 100% 줘야만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지 않으니까 의심을 하고 의처증이 생기고 또한 의부증이 생기는 법칙입니다. 원진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진살이나 기문관살이 있어서 작용을 합니다만은 내가 경험하고 연구한 바로는 그런 살들은 다 무용지물이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사시고 신뢰를 100% 상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살이라는 것은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신빙성이 부족하다,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진살, 기문관살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